네, 의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되풀이 되는 아동학대로 국민들의 공분을 좀 사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일명 정인이 보호 3법, 이것이 지금 본회의를 통과됐었죠. 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부모는 아이를 기르는 것이 의무이고 아이를 돌보고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부모의 임무이자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아이들을 학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처벌받아 마땅한 일이고요. 기르지 않는 것도 저는 처벌받아야 된다. 돌보지 않는 것도 처벌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아이가 아동학대가 일어났다고 해서 아보전도 찾아가고 경찰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는 부모하고 분리시켜서 응급조치할 수 있는 시간이 72시간, 단 3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알아보고 상황이 어떻게 됐지 하다 보면 72시간은 뚝딱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법으로 다시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돌려보냈다가 아이가 사망하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이를 응급조치할 수 있는 시간을 72시간에서 48시간을 더할 수 있게, 그래서 약 5일 정도까지는 아이를 응급조치하고 부모로부터 분리해서, 학대하는 가해자로부터 분리해서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그리고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두 번째 법안은 아동을 현행법으로는 아동의 학대가 일어난 곳에서만, 즉 집에서 주로 학대가 일어나잖아요. 집에서만 아동학대를 수사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인 약사나 의사가 보고 학대다라고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조사를 학대가 일어났던 집이 아니라 약국 또는 병원 또는 어린이집 등 다른 곳에서도 필요에 따라서 수사할 수 있다라고 법을 만들어 놓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법은 꼭 가정으로 돌려보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맞지요. 근데 가정으로 돌려보냈다가 거기서 재학대를 받아서 사망하는 사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으로 돌려보내도 된다라고 판단될 때는 가정으로 돌려보내고,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될 때는 안전한 환경으로 돌려보낸다. 그래서 아동복지법을 하나 더 발의했고 그것은 아직 계류 중입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아동 관련 법안이 250여 개가 발의가 됐다가 그 절반 이상이 되는 법안이 폐기가 됐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40여 개 관련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그동안 뒷짐만 지다가 뒤늦은 심사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의원들이 대표 발의했으면 집요하게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법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임위는 그런 법들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학대받다 사라져간 아이들의 얘기는 그때 지나가고 나면 또 그때뿐인 거죠. 이 법이 통과되었다고 꼭 정인이가 보호될 수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은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어리고 약하고 그러나 꽃망울 같은 눈빛을 보이는 그 아이들, 미래의 기둥들을 지금 보호해야 할 임무가 있는 거죠. 안타깝게도 반인륜적인 또 반도덕적인 그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일명 구하라법도 의원님께서 21대 1호 법안으로 발의를 하셨습니다. 좀 어떤 내용인 건가요?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 천안함 사건이 있었습니다. 천안함 사건 때 장병이 천안함 폭발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 장병은 남기고 간 공무원으로서, 군인으로서 유족 위로금이 있고 유족께 드리는 연금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놔두고 간 그 한 부모가 이런 사건이 나타나고 나니까 5대5 상속을 주장하며 돈을 유족연금의 반, 유족 위로금의 반을 가져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세월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파렴치한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을 발의했는데 그 이후에 구하라 씨 사건이 생겼죠. 구하라 씨 엄마도 아이를 전혀 돌보지 않았죠. 그리고 구하라 씨가 사망하자 장례식장에 나타나서 그 구하라 씨가 남기고 간 재산의 반을 달라고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처벌의 대상이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수사라고 이 세상에 제가 천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법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 법이 법사위에 가 있는데 아직도 논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경찰의 권한이 커졌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앞으로 이 낮아진 사법기관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해법은 없을까요? 경찰은 수사를 안 하다가 수사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원래 수사를 해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은 기소를 하고 그럼 좀 더 객관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경찰은 15만 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은 일들이 자꾸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끄럽기도 합니다. 잘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족한 경찰도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국회에서 더 감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수사를 모든 경찰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수사본부라고 검찰처럼 좀 더 전문적인 그리고 뛰어난 수사 전문가들이 모이는 국가수사본부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치는 만들어 놓았는데요. 그래도 이제 시작하는 것이니까 걱정이 있지요. 그래서 그 견제를 국회가 해야 되고요. 또한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견제해야 되고요. 행안부가 견제해야 되고요. 국민과 언론이 견제해야 되는 것이죠.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가 이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난 더불어민주당이 해왔던 서울시 10년, 아이들은 무상급식이 되었고요. 또 무상교육까지, 고등학교까지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서울은 개발할 수 있는 곳은 개발하고 그리고 재정비할 수 있는 곳은 또 재정비하고 원주민이 쫓겨나지 않으면서 서울을 행복한 그리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왔다. 이렇게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더불어민주당이 했던 서울의 10년은 이 코로나 방역 과정에 있어서도 세계 최고를 만들고 있고요. 저희가 안타까운 일로 보궐선거를 하지만 이번에 그래도 믿고 맡겨서 더 나은 세계 최고의 서울, 더 K 서울을, 더 K 방역을 만들듯이 더 K 서울을 이끌어 나갈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더 K 선거기획단의 교육분과장으로서 승리를 이끌어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시장 후보 김영춘 후보 같은 사람 되게 실제로 그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는 후보시거든요. 그래서 승리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 의원님 스스로에게 화두를 준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로 만드는 것도 국민이고 대한민국이 어려우면 제일 힘든 분들도 국민이고 그런데 이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는 가장 큰 힘도 국민이다. 그래서 국민께 묻고 국민께 알려드리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께 보답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 제가 앞으로 2021년도에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화두는 국민이다. 네. 2021년 그리고 21대 국회에서는 이제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 저희들 기대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